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1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에 지금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인데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소환 조사죠. 그런데 1, 2, 3차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몇 가지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무척 긴장된 표정으로 표정이 상당히 엄숙하고 뭔가 큰 위기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1, 2, 3차 조사 때는 검찰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있는 포트라인에 서서 이렇게 이 본인 그 지지자들은 계속 뭐 뒤에서 있었지만은 포트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아예 이 연단을 따로 만들어서 마치 마지막으로 어디 가는 것처럼 이 구속이나 데려가는 것처럼 연단을 만들어서 정치적 발언을 12분 동안 쏟아냈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를 잠시 후에 할 텐데 이거 다 거짓 선동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이죠. 그것을 12분 동안 쏟아내고 나서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연설문 같은 거를. 그리고 포트라인에 서서 또 간단한 질문을 받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검찰로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을 향해서 이 지도부 사퇴하라 이런 면전에서 그런 압박도 있었고 또 최근에 혁신위원회 사태 때문에 이 중도층의 그 중간 쪽에 있는 비명 친명단의 중간 쪽에 있는 의원들도 다 돌아서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날선 비판을 했죠. 그리고 친명이 지금 남아 있기는 한데 친명도 오늘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했다. 국회의원 당직자들은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1차 소환을 할 때 무려 41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때로 몰려갔죠.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그것이 비판이 일어나니까 막 병풍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일어난 건 2차 때부터는 또 지금 오늘처럼 국회의원들 나오지 마라 했는데 그런다고 안 나가느냐 이런 말이 정청래부터 시작을 해서 쭉 또 따라갔습니다. 2차, 3차 때도 국회의원들 뭐 일부가 따라가서 이 언론 카메라에 비치면 안 되니까 뒤로 빠져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은 눈 씻고 찾아와도 단 한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없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개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딸. 제가 그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외벽보라고 하는 거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모여라 이렇게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죠. 검찰이 소환한 시간은 10시 30분인데 10시 20분 딱 적었습니다. 10분 동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분 동안 했는데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그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는 쪽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하고 양쪽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지지층은 개딸들이죠. 자, 그런데 숫자가 현지에 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한 200명, 개딸들이 한 200명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1차 때, 2차 때 나온 그 개딸들은 한 1000명씩이었죠. 1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 며칠 동안 독려를 했습니다. 나를 와서 좀 구해다오. 그래 다 집결하라, 총집결하라 하면서 포스트까지 내걸고 했는데 겨우 한 200명 왔다. 그래서 처음에 총동원령 뭐 하고 할 때는 엄청난 그 개딸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겨우 200명.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출석이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피로감이 극도로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도 현역 의원도 그렇고 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물론 극성 지지층 개딸들은 아직 남아 있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끌어온 2년 이상 끌어온 이재명 그 사법리서건 그 피로감이 쌓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오늘 출석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12분 동안 읽은 것 중에서 하도 어이없는 말이 안 되는 자기 주장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확실한 팩트 체크를 제가 딱 3가지만 콕 집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위임을 받은 권한을 그 성남시장으로서겠죠.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권자, 성남시장 시절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성남 시민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백현동은 이재명이 위임받은 권한,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민간 개발업자를 위해서 3천억 원을 몰아준 민간 개발업자를 위해서 본인이 위임받은 국민에게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을 한 거죠. 그 사이에 또 핵심 척건 김인섭이 끼어서 70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이재명에게도 지금 뭐 100억 원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리고 대장동 때도 위임받은 권한을 대장동 시민들을 위해서 그 주권자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김만배 일당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다 뻔히 다 아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검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제 발로 걸어가 심사받겠다. 자, 지금 회기가 16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내년까지 갑니다. 이 8월 말까지는 그 임시국회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입니다. 이것이 본인 말대로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심사받겠다. 이것은 영장 법원에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체포동의안, 국회 체포동의안을 패싱을 해야 되죠. 패싱을 하려면 국회가 중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8월 임시국회는 중간에 중단시켜서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 법원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회기를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가면은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는데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거칠 경우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가급적 그거 없이 바로 영장법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 회기 중에 가결, 부결 이런 거 시도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회기 때 청구하라. 그러면 8월 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은 검찰이 8월 말쯤에 청구할 수가 있었겠죠. 수사 일정상. 그런데 지금 8월까지 청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이재명 본인 때문입니다.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백현동, 하나는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 그 재판에서 이화영이 진술을 하면은 그것을 토대로 그때 또 대북송금으로 이번에는 백현동으로 이재명을 불렀고 대북송금으로 소환을 해서 두 개를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할 계획이었죠. 그러면은 8월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중단시켜버리고 체포동의안 없이 할 수가 있었는데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죠. 처음에는 부인을 해유를 해서 이화영 부인을 재판에서 그런 그 소동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김형태 민변 변호사가 난장판을 만들어서 재판을 또 파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22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22일 이화영 재판 받고 거기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부르고 하면은 8월 안에는 영장 청구가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재명이 다 자초한 일로 지금 9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것을 마치 이 검찰의 정치 꼼수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 체크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검사 독재 정권, 윤석열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이겠지만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사 독재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은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대장동은 특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이낙연 캠프에서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전부 다 변호사비 대납,
전부 다 수사를 계속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냥 질질 끈 겁니다. 아니면 뭐 축소하기 바빴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그걸 지금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하니까는 처음부터 수사를 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 때 시작을 했으면 이런 말이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시작을 한 것을 검사 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다. 그리고 이것도 필생의 과제. 이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그 정치적으로만 딱 봤을 때 사법적 정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정치적 계산만 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장 상대하기 쉽습니다. 워낙 허점이 많고 비명, 친명, 중간, 인하경계, 정세균계, 친문 막 갈라져 있고 거기다가 계속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재판도 받고 검찰도 불러다니고 하니 지금 오늘도 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국민의힘과 10%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는 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좀 이재명을 이렇게 구속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죠. 정치적 계산만 하면. 이대로 그냥 끌고 가면 총선에 쓰이기는 겁니다. 이재명이 총선 이끌고. 워낙 허점이 많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사법정의,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팩트체크 해드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기꺼이 시지퍼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검찰에서 계속 부르는데 나는 기꺼이 시지퍼스가 되겠다. 시지퍼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화의 내용이죠. 뭐냐면은 바위를 계속 산 위로까지 굴리는 벌을 받았는데 시지퍼스가 그런데 위에 올려놔봤자 산 위에서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럼 그것을 계속 올리는 이 끝없는 형벌을 받은 게 시지퍼스인데 본인을 시지퍼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역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지퍼스는 코린시아의 왕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시아의 왕인데 머리는 매우 좋습니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교활한 성격이죠. 교활한 성격이어서 신들의 노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 교활한 행동을 하는 시지퍼스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은 형벌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시지퍼스의 신화인데 이재명은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냥 이 검찰이 자꾸 소환하면은 끝까지 언제라도 소환 당하겠다 그래. 100번이라도 당하겠다 하면서 시지퍼스가 기꺼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시지퍼스 교활한 성격으로 지금 끝없는 벌을 받고 있는 자, 그런 사람과 본인을 비유를 해서 등치를 시켰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